안 돼. 제 목숨을 걸고라도 아들을 지키겠어요. 순자가 사채업자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절규했고 제발, 제발 아들만은 놔주세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복이 쏟아지는 하루가 찾아옵니다. 전통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허름한 국밥집,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이곳의 주인은 올해 66이 된 순자입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순자 국밥이라 불리는 이 작은 가게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한번 맛본 사람들은 다시 찾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순자는 이미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큰 솥에 물을 끓이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사용해온 묵직한 알루미늄 솥에 사골과 돼지뼈, 그리고 순자만의 비법인 닭뼈까지 넣고 끓이기 시작하면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며 시장 전체에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냄새만 맡으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야. 과일 가게 박할머니가 지나가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30년을 같은 시간에 끓여왔으니까요. 순자의 손은 수십 년의 경험으로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뼈를 우려내는 시간, 불의 색이, 간을 맞추는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국물 맛을 보는 순자의 표정에서 30년 장인의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6시가 되면 첫 손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새벽 장사를 하는 상인들,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병원에 가기 위해 일찍 나선 어르신들까지. 순자는 각자의 얼굴과 취향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고기 많이, 박할머니는 국물 진하게, 이 젊은 친구는 밥 적게. 순자의 머릿속엔 수십 명의 단골 손님들의 취향이 정확히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앉기만 해도 평소처럼 드릴까요? 라고 물으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국물이 끝내주네요. 생선가게 김 사장이 국밥을 후루룩 마시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순자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30년을 끓여왔는데 맛없으면 장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김 사장님, 요즘 혈압약 드신다면서요? 국물 좀 싱겁게 드세요. 이런 식으로 순자는 음식을 내놓으면서도 손님들의 건강까지 챙겼습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세심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국밥집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됩니다.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근처 직장인들, 대학생들까지 몰려와 좁은 가게 안이 북적거렸습니다. 겨우 15개 정도의 테이블밖에 없는 작은 공간이지만 점심시간에는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국밥 2그릇이요. 순대국 하나 추가요. 주문이 쏟아져 들어와도 순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바쁜 시간이 순자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바쁜 중에도 순자는 손님들 한 명 한 명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국물을 진하게 끓여드릴게요. 젊은 사람이 너무 마른 것 같은데 고기도 좀 많이 드세요. 이 날씨에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그런 순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손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곳이 바로 순자의 국밥집이었습니다. 특히 혼자 오는 손님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혼자 드시기 외로우시죠? 국물 좀 더 드릴까요? 젊은 친구가 혼자 먹기 쓸쓸하겠네요. 다음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오세요.
이런 순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자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랐고 어떤 이들은 고민이 있으면 국밥을 먹으며 순자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순자 이모,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속상해요. 대학생 영희가 풀죽은 목소리로 말하자 순자는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떠서 그릇에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가장 단단해지는 때란다. 순자의 말 한마디에 영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 3시쯤 되면 점심 러시가 끝나고 다시 한적해집니다. 순자는 이 시간을 이용해 설거지를 하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릇을 씻는 손길이 조금씩 느려지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 일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직장인들, 저녁 술자리 전에 속을 든든히 채우려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오는 사람들까지 저녁의 국밥집은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하루 장사를 마친 순자는 가게 문을 닫고 홀로 남았습니다. 손님들로 떠들썩했던 가게는 정막에 휩싸였고 순자는 카운터 뒤편에 있는 작은 서랍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 안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새침한 미소를 지은 아이, 바로 순자의 아들 민수였습니다. 이제는 38이 되었을 그 아이를 순자는 28회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엄마는 국밥을 끓였단다. 내가 좋아했던 그 진한 국물 말이야.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빈 가게에 울려 퍼지는 순자의 목소리는 쓸쓸하면서도 애잔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반복되는 이 시간이 순자에게는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시장이 정리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소리, 그리고 점점 고요해져가는 시장의 적막감이 순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새벽같이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순자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순자가 하루를 마무리하던 그 시간, 시장 골목 어디선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미 모든 상인들이 집으로 돌아간 시간인데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고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성은 키가 큰 편이었고 어깨가 넓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순자의 시선이 그 남성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기, 혹시 아직 영업하시나요? 남성이 가게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이미 정리를 끝낸 상태였지만 왠지 모르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정리는 했는데 국밥 하나 정도는 끓여드릴 수 있어요. 들어오세요. 순자는 가스레인지에 다시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국물을 꺼내 냄비에 부었습니다. 그 남성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앉는 자세나 손을 올려놓는 모습까지도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막 일이 끝나서요. 괜찮아요. 어떤 일 하세요?
채소 장사합니다. 새벽 시장에서요. 순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채소 장사라니. 순자는 시장에서 30년을 살아왔지만 이 남성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상인인 모양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민수라고 합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수, 바로 순자가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을 내놓으며 순자는 민수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국밥을 먹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먼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고 그 다음에 고기를 건져 먹는 순서, 그리고 밥을 국물에 말아서 먹는 습관까지. 순자의 기억 속 어린 아들이 국밥을 먹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맛있네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맛을 봅니다. 민수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서 순자는 어린 시절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국밥을 맛있게 먹으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 말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멀지 않은 곳이에요.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민수는 대답이 짧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 계산이요. 민수가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가격을 말하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민수의 지갑이 너무 얇아 보였습니다.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늦은 시간에 와서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돈은 드려야죠.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오세요. 민수는 고마워하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걸어가는 모습까지도 어린 시절 아들을 닮았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일주일에 2~3번씩 순자의 국밥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늦은 시간에 와서 조용히 국밥을 먹고 갔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순자와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오늘 장사가 일찍 끝났어요. 채소 장사가 힘들죠? 그래도 할만해요. 이모가 끓여주시는 국밥 덕분에 힘이 나거든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순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정을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가 오는 날이면 순자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국밥을 끓였습니다. 민수는 항상 혼자 왔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혼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자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 씨, 가족은 어디 계세요? 어느 날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없어요. 혼자 살아요. 민수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아니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예요. 더 이상 묻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해 보였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순자의 눈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국밥을 먹는 내내 민수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장 뒤편 어두운 골목에서 민수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 외에도 건장한 남성들이 몇 명 더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몰래 가까이 다가가 엿들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정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지? 정장을 입은 남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협박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 민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민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시간? 이미 충분히 줬어. 그리고 내가 누구 아들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 잊지 마라. 그 순간 순자의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누구 아들이라는 말이 순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설마 민수가 정말로. 알겠습니다. 꼭 해결하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좋아. 그런데 기억해둬. 우리는 내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다는 걸 말이야. 순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라니. 혹시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정작 남성이 떠나고 나서 민수는 혼자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민수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몰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수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누구 아들이라는 그 말, 어머니라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의 사진을 꺼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름도 민수, 나이도 비슷하고 국밥 먹는 습관까지 똑같은 이 남성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혹시 정말로 민수가 돌아온 걸까?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들이라면 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일찍 올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어젯밤 일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채소 가게를 찾아가 볼까도 생각했지만 민수가 어디서 장사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민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도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 얼굴이 왜 그래요? 순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넘어져서 그래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순자의 눈에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순자는 민수의 부상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캐물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히 그날 밤 목격했던 사채업자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국물을 좀 더 진하게 끓여드릴게요. 몸에 좋으니까요. 순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습니다. 민수의 상처가 어서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국밥을 받은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민수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는 민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시장 사람들에게 넌지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새로운 채소 장사꾼 있다면서요? 과일 가게 박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 민수 말하는 거야? 그 친구 참 불쌍해. 혼자 사는 것 같은데 고생이 많아 보여. 어떤 고생이요?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요즘 무서운 사람들이 자꾸 찾아온다더라고. 빚 때문인 것 같던데. 어젯밤에도 시끄러웠어. 순자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민수는 정말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 말을 많이 안 하거든. 가족 이야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냥 불쌍해 보여서요. 순자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사실 순자의 마음속에는 점점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 말입니다. 생선가게 김 사장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김 사장님, 새로운 채소장사 민수 씨 아세요? 아, 그 젊은 친구. 성격은 좋은데 뭔가 슬픈 사연이 있어 보여. 눈빛이 참 외로워 보이거든. 어떻게 외로워 보여요? 글쎄, 마치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 같은 느낌? 그리고 가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데 뭔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김 사장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혹시 민수가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담아둔 상자였습니다. 출생신고서,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아들이 잃어버렸던 작은 목걸이까지 28년 전 아들을 보낸 그날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순자는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협박을 했고 순자는 아들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친척 집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조금만 돈을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때 10살이었던 민수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빚을 갚고 아들을 찾으러 갔을 때 친척들은 이미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순자는 28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설탐정도 고용해보고 실종자 신고도 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자는 아들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나타난 민수가 혹시 그 아들일까요? 나이도 맞고 이름도 같고 심지어 국밥 먹는 습관까지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민수 씨,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민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친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신 적이 있나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헤어져서 친척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친척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친척들 성씨가 뭐였나요? 김씨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자꾸 물어보세요? 김씨. 순자가 아들을 맡겼던 친척도 김씨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혹시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요. 그런데 정말 왜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뭔가 수상해요. 민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요.
하지만 민수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시장에서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습니다. 민수네 채소 가게에 또 그 무서운 사람들이 왔다더라. 이번엔 가게를 아예 부셔버렸다던데? 그 친구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이야. 돈을 못 갚으면 어디로 팔려가는 거 아니야? 순자는 급히 민수의 채소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는 정말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열대는 부서져 있고 채소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홀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 순자가 달려가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모, 왜 여기까지? 괜찮아요?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빚이 얼마나 돼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요?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절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거든요. 민수의 말이 순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28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민수 씨,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 기억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순자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정말 이상해요. 민수가 짜증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은 순자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누군가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봤던 그 정장 남성이었습니다. 아직도 정리 중이야? 생각은 해봤어? 사채업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를 보더니 눈을 찌푸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누구야? 그냥 아는 분이에요. 민수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이모, 빨리 가세요. 위험해요. 민수가 순자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더 이상 혼자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는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위험한 곳이에요. 빨리 가시는 게 좋을 텐데. 하지만 순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사채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뒤에 서 있던 건장한 남성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잘못? 빌린 돈을 안 갚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빌린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순자가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순자를 말렸습니다. 이모, 정말 위험해요. 그냥 가세요. 제발. 하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힘이 순자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는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이요. 이자까지 합쳐서 말이죠. 사채업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3천만 원? 순자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1,000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복리로 붙어서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자비롭게도 지금까지 기다려줬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혹시 이 친구와 특별한 관계라도? 사채업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아끼는 사람이에요. 돈 문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모, 민수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이모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왜 이러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흥미로운 듯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참 재미있네요. 시간을 좀 주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3천만 원을 준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채업자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끝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순자가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용감하시네요. 그런데 혹시 아세요? 이 친구가 누구 아들인지? 사채업자의 말에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친구는 우리가 키운 거나 다름없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손 안에 있었거든요. 순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8년 전 우리가 어떤 여자에게서 빚을 받기 위해 그 여자의 아들을 담보로 잡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도망을 가버렸죠.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가 키우게 된 거예요. 순자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28년 전 자신이 민수를 친척집에 맡겼던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였나요? 이름이 순자였어요. 국밥집을 하던 여자였죠.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 여자가 우리를 피해 도망가려고 아들을 친척집에 맡겼는데 그 친척이 바로 우리 조직원의 아내였다는 게 말이에요. 순자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민수는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었고 그 아들은 28년 동안 원수의 손에서 자라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세요? 매일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내 어머니는 너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세상에서 너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뿐이다라고 말이에요. 사채업자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인연이네요. 그 순자라는 여자의 아들을 키워준 우리에게 이제 또 다른 순자가 나타나서 도와주겠다고 하니 말이에요. 사채업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할머니 이름이 순자는 아니시겠죠?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설마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하지만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는 법이죠. 사채업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입니다. 기억하세요. 만약 돈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 친구는 우리와 함께 멀리 떠나야 할 거예요. 아주 멀리 말이에요. 사채업자가 떠나고 나서 민수는 순자에게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모,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모까지 위험해졌어요. 괜찮아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순자가 말했지만 실제로는 막막했습니다. 3천만 원은 순자에게도 큰 돈이었습니다. 이모, 저 사람들의 말 들으셨죠? 제가 어떤 사람들 손에서 자랐는지 아시겠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 손에서 자랐어요. 친부모는 저를 버렸고 키워준 사람들은 저를 이용만 했어요. 제가 장사를 시작할 때도 그 사람들 돈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민수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중요해요. 제 인생은 이미 망가진 거예요. 이모까지 휘말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순자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혹시 어릴 때 어머니 기억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민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국밥을 끓여주지 않았나요? 그리고 잠들 때 자장가를 불러주지 않았나요? 순자의 말에 민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혹시 기억나는 자장가가 있나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꿈에서 들었던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요. 순자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 잠자리 날아가세요. 우리 아기 잠들어요. 엄마 품에서 꿈나라로.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를 어떻게 민수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야. 엄마가 돌아왔어.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내 아들 민수야. 28년 전에 엄마가 잃어버린 그 아들 말이야. 민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민수야, 내가 어릴 때 왼쪽 무릎에 상처가 있었지?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생긴 상처 말이야. 순자가 말하자 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왼쪽 무릎에 그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야. 엄마가 28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단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버린 엄마가 이제 와서 왜? 민수야. 순자가 민수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민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저에게는 엄마가 없어요. 28년 동안 없었는데 이제 와서 엄마라니요. 민수가 소리치며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28년 만에 찾은 아들은 자신을 거부했습니다. 순자는 부서진 채소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28년 만에 찾은 아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채업자들의 소나기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어떻게든 도와야 했습니다. 3천만 원. 어떻게 구하지?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국밥집을 30년 동안 운영했지만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밤새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국밥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모아둔 적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산해 봐도 부족했습니다. 적금이 1,000만 원, 대출을 받아봐야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가게를 열고 평소처럼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수가 올까봐 기대되기도 하고 또 자신을 거부할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국물을 젓는 손길도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오전이 지나도록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뛰며 고개를 들었지만 들어온 것은 민수가 아니라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생선가게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자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거짓말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도와줄게. 과일가게 박할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순자야. 30년을 같이 지내왔는데 이런 모습 처음 봐. 대체 무슨 일이야?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실은 제가 아는 젊은 친구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누구? 혹시 새로운 채소장사 민수 말하는 거야?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 그 친구. 요즘 고생이 많더라고. 얼마나 빚이 있는데? 3천만 원이래요. 순자의 말에 상인들이 놀라며 서로 바라봤습니다. 3천만 원? 그건 너무 큰 돈인데. 그런데 순자야, 왜 내가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해요. 순자야, 그건 너무 위험해. 사채업자들은 장난이 아니야. 박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는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순자의 말에 상인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별한 사람? 혹시 남자친구야? 한 상인이 농담조로 말하자 다른 상인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실은 그 친구가 제 아들일지도 몰라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상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아들? 28년 전에 잃어버린 제 아들과 너무 닮았어요. 이름도 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순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상인들에게 털어놨습니다. 민수의 국밥 먹는 습관, 자장가 이야기, 그리고 사채업자가 한 말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충격에 빠져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내 아들일 수도 있겠네. 김 사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네, 저를 거부해요. 28년 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 거야. 박할머니가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당장 문제는 그 빚이네. 3천만 원을 어떻게 구하지? 상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모으면 될까? 글쎄,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어떨까?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시간도 얼마 없잖아. 일주일이라고 했지? 순자는 상인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가게를 팔면 어떨까요? 순자의 말에 상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가게를 판다고? 순자야, 그건 안 돼. 이 가게는 내 인생 전부잖아. 30년 동안 키워온 가게를 왜 팔아? 그래도 아들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팔면 너는 어떻게 살 거야?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죠. 일단 아들부터 구해야 해요. 상인들은 순자의 결심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럴 거야? 네, 결심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와 건물을 함께 팔면 3천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 위치면 4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시장 안상가라서 수요가 많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빨리 팔 수 있나요? 급하시면 조금 더 싸게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해요. 3,500만 원 정도로 내놓으면 바로 나갈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보다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럼 3,500만 원으로 내놓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광고 내겠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순자는 직접 민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부서진 채소 가게에 가봤지만 민수는 없었습니다. 근처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며칠째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사채업자들이? 순자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순자는 민수를 찾아 시장 주변을 헤맸습니다. 골목골목을 다니며 민수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작은 여인숙 앞에서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여인숙 계단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순자가 다가가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부어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모, 왜 여기까지? 민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다쳤어? 그 사람들이 또 왔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민수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돈을 구했어. 순자가 말하자 민수가 놀라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뭐? 3천만 원을요? 응, 가게를 팔았어. 가게를 팔았다고요? 왜요? 민수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너를 구하려고. 안 돼요. 가게는 이모 인생 전부잖아요. 너보다 중요한 건 없어.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모 아들이 아니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엄마가 확신해. 순자가 민수에게 다가가자 민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그만 저를 괴롭히세요. 민수가 절규하며 여인숙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순자는 여인숙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뛰어들어간 그 문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강제로 들어가서 설득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도 순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여기 있을게. 마음이 바뀌면 나와. 순자는 여인숙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민수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쑤셔왔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숙 주인이 나와서 뭔가 물어보려다가 순자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고는 그냥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여인숙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내밀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순자의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모, 아직도 여기 계세요? 민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응, 여기 있었어. 순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추위에 떨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세요? 집에 가세요. 감기 걸려요. 너랑 같이 가고 싶어서. 순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 동안 혼자 생각해봤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자신을 위해 몇 시간 동안 추위에 떨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모가 정말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신해. 너는 내 아들 민수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넌 10살 때 헤어졌으니까. 왜 저를 보냈어요?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였나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혼자 너를 키워야 했어. 그런데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빚만 늘어갔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 결국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했어. 너를 해칠 수도 있다고 했어. 그래서 저를 친척집에 보낸 거군요. 응, 너를 안전한 곳에 두고 엄마가 빚을 갚은 다음에 데리러 가려고 했어. 그런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찾아갔을 때 친척들이 이미 이사를 간 후였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거야. 그럼 그 친척들이 저를 어디로 데려간 건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척이 사채업자와 연결되어 있었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야. 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머니의 원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키워진 곳이? 응, 원수들의 손에서 자란 거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순자가 민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수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도 이해할 수 없어요. 28년 동안 왜 찾지 못하셨어요? 찾았어. 엄마는 28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사설탐정도 고용하고 실종자 신고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너를 숨겨뒀으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 내가 성인이 되어서야 혼자 나와 살기 시작한 거잖아. 민수는 순자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키워준 사람들로부터 부모가 너를 버렸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자의 말을 들어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정말로 저를 찾고 계셨다고요? 매일 밤마다 너를 그리워했어. 국밥집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너를 생각했어. 혹시 내가 배고플까봐, 혹시 내가 아플까봐. 너 없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순자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돌려서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면 믿겠어? 너도 놀랄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긴 하네요. 민수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품에 한번 안겨볼래?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28년 동안 누구의 품에도 안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도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직은 어색해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엄마가 기다릴게. 순자는 실망스러웠지만 민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모, 아니 어머니, 민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가게를 팔 거예요? 응, 이미 부동산에 맡겼어. 안 돼요. 가게를 팔면 안 돼요. 민수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 돈으로 제 빚을 갚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와 민수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사채업자와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사채업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못 찾는 곳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감동적인 재회라도 하고 있었나? 사채업자가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이 할머니가 내 어머니인가? 그건 상관없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상관 있어. 매우 상관 있다고. 사채업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28년 전에 우리를 속이고 도망간 그 순자가 바로 이 할머니라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거든.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간이 내일까지잖아요. 돈 준비됐어요? 사채업자가 물었습니다. 준비했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나자. 장소는 내가 정할게. 사채업자가 떠나려다가 다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가려는 생각은 하지 마. 우리는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사채업자들이 사라지고 나서 순자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위험해요. 이제라도 경찰에 신고하세요. 안 돼. 그러면 너를 더 괴롭힐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순자는 민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로 지정된 시장 뒤편 창고 앞에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도 함께 오려고 했지만 순자가 강하게 말렸습니다. 혼자 가겠어. 너는 안전한 곳에 있어. 하지만 민수는 멀리서라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밤부터 순자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민수였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감정보다도 순자의 안전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이미 사채업자와 그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침침한 창고 안에서 그들의 모습이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곳곳에 쌓인 상자들과 녹슨 철제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 씨. 사채업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가져왔어요. 순자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국밥집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할 이야기가 있어요. 사채업자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28년 전 일 기억하세요? 기억해요. 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는지 아세요? 빚을 떼먹고 도망간 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사채업자의 말에 순자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키워준 게 아니라 괴롭힌 거잖아요. 괴롭혔다고요? 우리가 그 아이에게 집도 주고 밥도 주고 교육도 시켰는데 그런 교육이 어디 있어요? 아이에게 거짓말만 가르치고. 순자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우리는 사실만 말했어요. 내 어머니는 너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이에요. 매일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아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죠. 어쨌든 그 아이는 우리 손에서 자랐으니까요. 사채업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우리에게 빚을 졌어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어머니가 진 빚 때문에 아들까지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운명이라는 거죠. 순자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아들이 평생 고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3천만 원으로는 부족해요. 사채업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28년 전 빚에 대한 이자와 그동안 그 아이를 키운 비용까지 합치면 총 1억 원이에요. 1억 원? 순자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래요. 1억 원을 갚지 못하면 그 아들은 우리와 함께 멀리 떠나야 해요. 아주 멀리 말이에요. 아마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예요. 사채업자의 말에 순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1억 원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들만은 놔주세요. 순자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본 적은 없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억 원을 어떻게 구할 건가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시간? 이미 충분히 줬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때 창고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민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민수야, 왜 왔어? 위험하다고 했잖아.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민수가 순자를 부축하며 일으켰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부르는 민수를 보며 순자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모자 상봉이라니. 사채업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내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너를 키운 건 단순히 복수 때문만이 아니야. 더 큰 목적이 있었어. 사채업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우리에게 진 빚은 원래 내 아버지가 진 거였어. 그런데 내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 빚이 내 어머니에게 넘어간 거지. 순자와 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의 진짜 담보는 바로 너였어. 민수야. 저요? 그래.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바로 너를 담보로 돈을 빌린 거였어.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사채업자가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 확인해 보세요. 순자가 서류를 보자 정말로 남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손글씨도 정확히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순자는 충격에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즉, 민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것이었어요. 우리가 키운 건 당연한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빚을 갚아도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민수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맞아. 넌 평생 우리 소유야. 그때 순자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안 돼. 순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라도 아들을 지키겠어요. 순자가 사채업자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들만은 놔주세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어머니, 민수가 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이 장면을 본 민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려는 순자의 모습에서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좋아요.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가겠어요. 대신 어머니는 놔주세요. 민수야. 어머니 28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매셨잖아요.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민수가 사채업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죠. 대신 어머니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민수야. 안 돼. 순자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나타난 것입니다. 뭐야? 경찰에 신고했어? 사채업자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곧 경찰들이 창고로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손들어. 체포한다. 사채업자들은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창고는 경찰들에 의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지? 순자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시장 상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김 사장, 박 할머니, 그리고 다른 상인들까지. 우리가 신고했어.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너 혼자 이런 위험한 일 하게 둘 수 없잖아. 상인들이 순자와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체포되면서 오랜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체포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들의 범죄가 모두 밝혀졌고 오랜 기간 불법 사채업을 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민수를 비롯해 많은 피해자들의 빚이 무효 처리되었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수를 담보로 한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완전히 무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여전히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국밥집을 팔아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계약이 완전히 성사되지 않아 취소할 수 있었지만 순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해온 가게를 정말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 가게 계약 취소하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 때문에 팔려고 했던 건데 이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가게는 어머니 인생 전부예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였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로 민수는 순자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28년의 세월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대화 중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고 때로는 서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랑 같이 살까? 어느 날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민수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순자는 실망스러웠지만 민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억지로 가족이 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민수는 가끔씩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처럼 늦은 시간에 와서 조용히 국밥을 먹고 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모자지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순자는 민수가 올 때마다 특별히 정성을 들여 국밥을 끓였고 민수는 그런 순자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순자가 국밥을 내놓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채소 가게도 다시 정리하고 있고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민수가 어색하게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직도 그 호칭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자주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순자와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안부 인사 정도였지만 점차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릴 때 제가 어떤 아이였어요?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였어. 그리고 국밥을 정말 좋아했지. 한 그릇 다 먹고 나서도 국물까지 다 마셨거든.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먼저 국물부터 마셨어? 응, 똑같았어. 그래서 엄마가 확신했던 거야. 다른 기억은 없어요? 많아. 내가 엄마랑 같이 시장 구경하는 걸 좋아했고 잠들 때는 항상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했지.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창문에 얼굴을 대고 빗방울 떨어지는 걸 구경하곤 했어.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수는 조금씩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려나갔습니다. 가끔은 희미한 기억의 편린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 자장가 다시 불러주세요.
지금, 네, 듣고 싶어요. 순자는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잠자리 잠자리 날아가세요. 우리 아기 잠들어요. 엄마 품에서 꿈나라로 예쁜 꿈을 꾸어요. 노래를 들으며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딘가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했던 그 시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응, 민수야.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를 거부해서. 괜찮아. 이해해.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어머니 아들이 되어도 될까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28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항상 엄마 아들이었어.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순자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28년 만에 진짜 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잤던 그 자리에서 민수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어머니, 저 국밥집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말? 네,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순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채소 가게는 어떻게 할 거야? 정리할 거예요. 이제 국밥이 더 좋아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국밥집에서 순자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국물 맛을 보는 법을 배우면서 순자의 비법을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민수야, 국물이 어때? 조금 더 짠 것 같아요. 맞아. 역시 내 아들이야. 순자는 뿌듯해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모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좋겠다. 아들이랑 같이 일하니까. 그러게. 이제 외롭지 않겠네. 민수도 참 착하다. 어머니 도와드리고. 한 달 후 국밥집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간판이 달린 것입니다. 순자와 민순의 국밥.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해, 순자야. 민수도 축하해.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서 순자와 민수는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그럼 우린 가족이야. 순자는 국밥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국밥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민수야, 이거 먹어봐. 순자가 국밥을 내놓았습니다. 민수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 맛이에요. 제가 어릴 때 먹었던 그 맛. 정말? 네, 기억났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이에요. 순자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앞으로 매일 이 국밥을 끓여줄게. 네, 저도 어머니와 함께 끓을게요.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국밥 위로 떨어지는 두 사람의 눈물이 더욱 깊은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국밥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과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되찾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된 것입니다. 28년의 기다림 끝에 순자와 민수는 마침내 진짜 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국밥집에는 오늘도 따뜻한 사랑이 끓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